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티본. 안녕하십니까. 마세라티 일산전시장 마세브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마세라티 그렉갈레. 함께 만나보시죠. Ding dong, they just think they are. Another little wannabe gangster trying to play hard. Ding dong, they just think they are. Another little wannabe gangster trying to play hard. Ay, ding 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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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g dong. Ay, smoke up, that's in the blem. Free up the guys, then dip out the ends. Jump in the ride, then burn out the rims. Don't stop, don't catch the boy that I'm in. Now we doing the block with the up for events. Skin get close, cause you putting on them with the tits on 10. Back in the back, that's on tap, all ready to go and jump in. Ding dong, they just think they are. Another little wannabe gangster trying to play hard. 그렉갈레 모델 출시를 드디어 한 건가요? 11월 17일 저희 세빛둥둥섬에서 장소 대여를 해가지고 크게 런칭 행사를 한번 진행을 했고요. 그날 이제 공식 런칭이 되면서 이 전시차까지 입고가 돼서 이제 정식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르반떼 모델이랑 비교를 하면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사실 뭐 등급상으로는 르반떼의 동생으로 보여지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르반떼랑 거의 같은 선상에 있다고 봐도 괜찮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미디어 상에서만 봤을 때는 차량이 좀 작게 사실 네, 느껴졌는데 맞아요. 이게 실제로 보니까 르반떼랑 그렇게 차이가 큰 것 같지 않는다는 맞습니다.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차량들 시승했던 거 곰곰이 보면 GT 모데나, 그리고 모데나 S 혹은 모데나 Q4, 그 다음에 트로피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판매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그렉갈레는 그럼 어떻게 지금 등급이 형성이 돼 있나요? 네, 마찬가지로 그렉갈레도 현재 요 라인업 그대로 따왔고요. 그래서 기본 등급인 GT 등급을 시작으로 모데나 그리고 트로페오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GT하고 모데나 등급은 2000cc 가솔린 엔진에 48V 전기 모터 런즈,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엔진으로 적용이 되고요. 대신에 GT 등급은 300마력, 그리고 모데나 등급은 330마력으로 출력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로페오 같은 경우에는 네튜너 엔진 그대로 디튠을 해와서 530마력짜리 V6 3리터 가솔린 엔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V6랑 V8 엔진은 이제 서서히 이제 없어지는 네, 맞습니다. 상황이 되는 거네요. 내년부터는 그 모데나 등급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V6 기존의 마세라티의 좀 전통적인 그 3리터 350마력짜리 엔진이 단종 예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다 요 MC20를 개발을 하면서 V6 엔진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저 네튜너 엔진으로만 계속해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그렉갈레 조사하면서 풀고레라는 이름이 이제 많이 이제 사용되는 거를 봤거든요. 보통 이제 마세라티에서 풀고레라고 명식을 붙으면 전기차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활용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렉갈레도 풀고레가 해외 미디어에는 좀 노출이 많이 돼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출시 계획은 어떻게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렉갈레도 폴고레를 같이 런칭을 하기 위해서 이미 디자인이 된 차량이고 현재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빠르면은 23년 하반기 중에는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해외에서 런칭이 된 그란 투리스모 모델 같은 경우에도 폴고레 모델이 같이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런 하이브리드 그리고 고출력 가솔린 그리고 전기차까지 다 이제 마세라티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렉칼레입니까? 그렉갈레입니까? 그렉갈레가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공식 명칭은 당연히 그렉칼레입니다. 발음은 깔레가 좀 더. 어쨌든 정면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이 디자인 느낌을 보면 제가 기존의 이 마세라티 차량들에서 조금은 다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차량들은 디자인이 좀 약간 남성적인 이미지가 좀 많이 느껴졌었는데 현재 모델은 약간 부드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조금은 유해진 느낌이 있죠. 기존에는 정말 강렬한 인상을 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부분이 요 MC20에 적용된 같은 디자인의 헤드램프 적용이 되면서 조금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그렉갈레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적용된 요 헤드램프 디자인,
그리고 요 GT 등급의 현재 이 차량이 GT 등급인데 GT 등급에 전용되고 있는 요 전면 그릴 디자인들 여기 이제 크롬으로 들어가고요. 바디 컬러로 피니시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모데나 등급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들이 전부 다 블랙으로 마감이 되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트로페어 가면 이제 카본 들어가 있구나. 맞아요. 트로페오 가면은 범퍼 디자인 자체도 스포츠 범퍼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 같은 경우에는 카본으로 적용이 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세라티 차량들은 전면에 이제 그릴이 크롬으로 돼 있으면 GT 트림이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전문가가 되셔서 나 이제 다 알아. 예전에 몰랐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블랙이 좀 많이 들어간 느낌이 든다. 이러면 모데나. 자세히 보니까 카본이 있네? 이러면 이제 트로페오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헤드램프 디자인이 좀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상 이 전체적인 그릴 느낌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 다른 차량들에서 그대로 이제 패밀리룩이 적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헤드램프가 좀 많이 바뀐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이 헤드램프는 제가 미디어상에서 봤던 그란투리스모 그리고 옆에 있는 MC20이랑도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이게 아마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이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건가요? 네, 향후에 좀 패밀리룩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레칼레 모델 측면입니다. 일단 측면 디자인 보니까 제가 기존 마세라티 차량들에서 봤던 눈에 띄는 디자인이 이제 보여요. C필러 라인의 로고, 여기 에어 벤트까지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그레칼레 모델만의 특별한 디자인 구성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도 제일 눈에 딱 들어오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요 손잡이 부분입니다. 그러네. 네, 아예 이제 평평하게 플랫한 디자인으로 들어갔고요. 손잡이 여는 방식도 요 안쪽을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시는 방식으로 열리는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기역학적이라고도 하지만 뭐 아무래도 디자인적으로도 많은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눈에 띄는 거는 좀 새로운 디자인의 휠. 현재는 GT 등급이기 때문에 요 19인치 테티스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등급별로 GT의 상위 버전이나 아니면 모데나 등급 같은 경우에는 20인치의 에테레 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트로페오 등급은 또 전용 크리오 휠이 들어갑니다. 21인치 휠이고요. 그러면 최대 21인치까지. 맞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내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러면 이 휠 안쪽에 이 브레이크도 옵션으로 다 변경 가능한 거예요? 변경은 가능하신데 기본 사양으로는 트로페오 등급만 이제 많이 느껴보셨던 듀얼 캐스트 하이 퍼포먼스 프리미엄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나머지에는 일반 저희 4P, 1P로 뭐 아시다시피 제동력이야 워낙에 좋으니까. 그렇지. 하이 퍼포먼스까지 가면 6P랑 4P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마세라티 차량들 보면 각 트림별로 이제 디자인 구성으로 좀 느껴지게 해주는 게 요 몰딩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말고 또 추가로 트림별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나요? 이번에 요 그레칼레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요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 똑같습니다. GT는 크롬, 그 다음에 모데나 이상부터는 블랙으로 마감이 되는 부분. 근데 좀 특이점은 여기 휠 아치가 요 부분이 돌출형으로 나오게 돼요. 상위 등급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측면 디자인에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차량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요 후면 쪽에 휠 아치 이렇게 딱 덮어주면서 그거 스포츠카 같은 느낌 주는. 그럼 이게 더 좋은데? 왜냐면 내가 전에 옵션표를 다 아니까 보통 요거랑 핸들 쪽만 그쵸. 바뀌었는데 이게 휀다가 좀 이렇게 좀 빵빵하게 보여지죠. 디자인이 되면 이 디자인 만족감은 좀 높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측면 오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기존 르반떼가 유일하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승차감도 그렇고 뭐 종합적으로 좀 만족감이 좀 높았었는데 이 그레칼레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레칼레 같은 경우에는 모데나 등급부터 에어 서스펜션과 스카이옥 시스템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고 조절까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도 에어 서스펜션이 있으면 승차감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폭도 좀 확실하게 제공해 주는 게 마세라티 차량들의 좀 장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차량 성향 자체가 좀 가치를 따지는 사람이라 마세라티 차량들의 이제 브랜드 느낌을 좀 느끼고 싶다 하시면 모데나부터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기본 GT 베이스만 되더라도 사실상 기본 서스펜션도 제가 기존에 다른 차량들 시승도 많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게 세팅이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마음속은 모데나지만 그래도 GT 트림도 그래서 조금의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측면에 오니까 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르반떼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느낌이 크기가 이 모델이 4850. 사실 르반떼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르반떼는 5m가 넘습니다. 5050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거의
대형 SUV랑 비교를 해도 사이즈에서 밀리지가 않아요. 실제로 뭐 미디어에서는 마칸이랑, 왜냐면 르반테가 카이엔하고 이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동생이 마칸이랑 이제 같이 경쟁을 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마칸하고 거의 10cm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카이엔 쪽하고의 폭차가 가깝습니다. 이거 엄청 커 보이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뭐 중형 SUV에 속해가지고 그 뭐 비슷한 매물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겠지만 사실 저는 르반테랑 거의 같은 선상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레칼레 후면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구성은 이제 기존 차량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테일램프 디자인은 이제 패밀리로 그대로 들어온 거죠. 3200 GT 그 해당 모델 테일램프를 조금 오마주 해가지고요. 그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서 좀 변형을 시켜놨고, 특징이라고 할 부분은 뭐 등급별로 또 차이가 있는 요 배기구 라인이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데나 등급으로 가게 되면은 요 지금 현재 크롬으로 적용되어 있는 배기구가 블랙으로 적용된다는 점. 그 다음에 트로페오 등급으로 가게 되면은 직사각형의 배기구 타입으로 바뀌면서 범퍼 또한 스포츠 범퍼 바뀌고 마감 또한 스프린터 쪽에 카본으로 적용된다는 점. 요 정도가 좀 차이일 것 같아요. 보통 기존 모델들은 배기 팁 디자인이 안 바뀌었는데 네, 그쵸. 그레칼레는 특이하게 좀 그러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모델별로 색깔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근데 내가 뒤에 오면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보통 이 기블리와 카트로포르테는 이제 4륜구동이 들어가면 이제 후방 디자인 쪽에 이제 Q4라고 들어갔고, 기존의 르반테 차량은 전 트림이 다 4륜구동 시스템에 적용이 돼 있었는데, 그레칼레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레칼레도 마찬가지로 전 트림 다 4륜구동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좋네. 근데 에어 서스펜션 차이만 둔 거네. 그러면 그쵸. 결론적으로는. 네, 이거 크기를 보니까 트렁크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 궁금하죠. 어떻게 오픈이 되나요? 이번에 위치가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요 중앙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었는데 이번에 좀 오른쪽으로 왔더라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일단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GT하고 모데나 등급, 요 하이브리드 엔진이죠. 안에 아무래도 전기 모터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535리터, 그리고 트로페오 등급이 570리터로 제원상 적혀 있어요. 르반테랑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근데 또 이게 봤을 때는 거의 똑같아 보이거든요. 오히려 더 넓은 느낌도 드는 것 같고, 이래서 이게 세그먼트 구분이 이게 잘 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같은 선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르반테랑 트렁크 용량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도 유럽에서는 요 그레칼레를 표현을 할 때 도시명 SUV, 도시명 패밀리 SUV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도심에서 다니기에는 르반테가 등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콤팩트해지면서 실제 활용도는 르반테와 거의 같은 그런 매력으로 좀 다가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죽는 거 아니냐, 지금. 갑자기 그 네. 생각이 나는데. 딱 외관에서 처음에 인트로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 느낌이 다릅니다. 얘는 조금 유하면서 야들야들한 느낌이 좀 있는데 그렇네. 네. 르반테는 리얼 마초의 딱 그 남성미 가득 워낙에 포스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매력이 너무도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르반테는 남자 고객을 타겟으로 한 느낌이면 이건 여자 고객을 타겟으로 한 느낌? 일단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내가 이거 열어놓으니까 바뀐 게 또 있다. 보통 트렁크 닫힘 버튼이 저쪽 측면에 붙어 있었거든. 이거 위로 올라갔죠? 르반테는 요 옆에 있었던 게 네. 요거는 또 위로 올라갔는데 요것도 아무래도 요 그레칼레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뼈대는 그 알파로메오 이제 형제 브랜드죠. 알파로메오 브랜드의 스텔비오 모델을 그대로 또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그레칼레로 디자인을 한 거기 때문에 요런 좀 차대적인 부분에서의 구조들은 조금씩은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요. 저게 더 편한데 키가 작아가지고. 장점이었었는데 네. 다시 돌아왔네요. 실내가? 실내가 야 이거 많이 좋아졌다. 저 처음 봤을 때 마세라티가 맞나 싶었습니다, 사실. 사실 내가 기존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시승기 찍을 때 실내 아날로그 계기판 들어갔어요, HUD 없어요, 막 별의별 댓글 많았었거든. 근데 일단은 지금 완벽하게 지금 바뀌었는데, 우선 이 스티어링 휠도 디자인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보시다시피 여기 전원 버튼이 요 알파 로메오 거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 네, 버튼이 핸들에 달려 있고 야 이거. 그 다음에 요 반대편은 주행 모드 설정입니다. 아 이걸로? 네. 아 이거 한번 더 눌러야죠. 키 온이 돼야죠. 네네. 야 근데 이게 약간 MC20 느낌도 어디서 난다. 네, 그렇죠. 사실 핸들 보면은 MC20 거를 그대로 좀 가져온 느낌이 있습니다. 아, 요 가운데 버튼이 그거구나. 댐핑 컨트롤 시스템. 그렇죠. 야,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많이 됐다. 네, 확실히 실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눈에 띄는 점은 지금 여기에 뭐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기어봉이 사라졌어요. 변속기가 없어졌어. 변속기가 이렇게 버튼식으로 요 위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렇지. 이게 그러네. 여기 매뉴얼 모드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좀 확인을 먼저 해야 될 게 계기판, 이 듀얼 디스플레이 부분이거든요. 이 계기판,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네, 12.2인치 풀 꽉 차게 전자식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야, 이거 완전 디지털입니다. 지금 제가 영상으로 별도 넣어드리겠지만 굉장히 깔끔해졌다. 이거랑 이제 또 추가로 요 기존의 이 르반테 모델도 그렇고 기블리, 콰트로포르테도 디스플레이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듀얼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지금 이거 각각 스펙이 어떻게 되죠? 네, 위쪽이 12.3인치여서 메인 화면이고요. 뭐 각종 설정들을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이 8.8인치인데 이쪽이 요 가운데에 있는 디지털 시계와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 등을 좀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야, 이거 시계가 안 올라온 거 아니었네? 지금 보셨군요. 아, 그럼 이것도 바뀌겠네? 그럼요. 테마가? 지금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기본은 시계, 그 다음에 나침판, 그 다음에 현재 페달 압력값, 그리고 횡지값, G메타. 이거 뭐야, 이거? 횡지값 놓고 보면서 이제 차 쏠리는 것도 느껴보시고 좀 재미나게 모든 걸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시계 타입도 바뀌고요. 이게 뭐야? 일단은 좀 정리해야 되니까 여기 위에 지금 상단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기존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그렇죠.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뉴 구성이 제가 예전에 시승했던 차량들에서 이제 느껴지는 구성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하단은 이제 공조기 컨트롤이 주가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계까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네,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심플해졌어요. 뭐 부가적인 버튼들도 많이 사라지고 이 가운데 화면에서 대부분의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리고 핸들도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많은 버튼들이 들어가면서 기능적인 부분들이 좀 향상이 됐다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스티어링을 잡아보니까 기존 거보다 스티어링 사이즈가 좀 작아진 것 같아. 그런가요, 느낌이? 이 림 사이즈가 딱 여성 고객인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여지는 포인트들이 확실히 좀 타겟팅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 왜 프로가 한번 얘기했었잖아. 이게 너무 디지털로 들어가면 약간의 이 날것의 느낌이 사라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는 이 차량 이제 성향을 어느 쪽에 이제 추첨해 주는 데 따라서 개인 성향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업그레이드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마세라티 브랜드가 가장 잘했던 게 이제 소재에 대한 거였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요즘 차량들에서 좀 아쉬웠던 게 이런 이제 디자인 구성들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완벽하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야. 확실히 좀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아날로그 시기가 아니라 이게 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레칼레의 포지션 자체가 뭐 향후에는 기블리도 이제 단종 수순으로 간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마세라티의 이제 라인업의 시작으로서 뭐 접근 가능성도 높이면서 활용도가 높은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이런 뭐 고급진 질감, 가죽은 여전합니다. 그러네. 이런 거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실제로 많이 최신식으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에 좀 장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 이거 일부러 올려놨구나. 이게 사실 여기 놓는 위치가 아닌데 굉장히 절묘하게 이쁘게 쓰더라고요. 키도 바뀌었어요. 모르겠지만. 키도 바뀌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이 그레칼레를 시작으로 해서 마세라티 이제 다른 등급의 차량들도 이제 세대 체인지나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야, 괜찮네 이거. 그리고 측면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안쪽으로 이제 제끼는 게 아니고 눌러서 이제 오픈이 되는 그렇죠. 도어 레버가 이 실내 쪽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뿅.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 이게 고장날 거를 대비해서 안쪽에 레버까지 그렇죠. 별도로 마련을 해놓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심플하면서 뭔가 되게 깔끔하게 바뀌었다.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든다 이거는. 그레갈레는 정말 옵션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서 지금 스피커 이 크기 보이십니까? 소노스 파베르에 기본 14개의 스피커가 들어가고요. 이거 브랜드 바뀌었네? 네, 이번에는 소노스 파베르라고 하는 이태리 명품 하이엔드 사운드 시스템하고 협약을 맺어서 MC20에 처음으로 적용을 했고요. 향후는 이쪽으로 좀 많이 콜라보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먼 카돈이랑 바우스 윌킨스가 요즘에 많이 흔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쵸. 진짜 많이 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세라티는 좀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속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좀 괜찮네.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이게 근데 업그레이드 폭이 정말 상당합니다. 제일 마음에 드네 실내가. 실제로 저희가 요 그레갈레 모델이 전시되고 나서 제 기존 고객님들도 여러 분 방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들이 실물이 훨씬 이쁘다. 맞아. 요 두 번째는 실내 미쳤다. 여기 실물이 훨씬 이쁘다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기가 커요. 작아. 그러니까 이 미디어 상에서는 뭔가 좀 작은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와서 보시면 포스가 느껴질 겁니다. 르반테랑 이렇게 같이 견줘서 봐도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지금 브로랑 탑승을 해도 공간이 르반테랑 그렇게까지 막 확 차이나거나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좀 가장 큰 것 같고 실내 쪽은 이거는 실제로 한번 오셔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구성이다라는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마세라티 그레칼레 모델을 그레칼레 모델을 이 프릭사 전시장 방문해서 오늘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일단 색상, 이 색상은 지금 기본 색상이 어떻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나요? 그레갈레 같은 경우에 총 6가지 색상이 적용 예정이고요. 기본 색상은 저희 비앙코라고 불리는 그 솔리드 페인트의 화이트 색상입니다. 그래서 무상 옵션 색상으로는 화이트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다채로운 색상으로 해서 5가지 색상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유상 옵션으로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금액은 뭐 기존의 차량들하고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옵션표가 나와 봐야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옵션이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마세라티의 가장 큰 장점 푸어 리세일이라고요? 푸오리셀이 이거 발음 어려워. 이게 다양한 이제 개인 성향에 맞춰서 옵션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 이게 그레칼레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네, 마찬가지로 그레칼레도 푸오리셀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대로 인디오도가 전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소요 기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 그 부분만 감안해 주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괜찮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가격부터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차량이 사실상 GT 트림이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 그레칼레 같은 경우에는 출시 가격은 9,9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해당 모델은 기본 타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옵션이 어느 정도 장착된 GT 버전을 구매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1억 2,100만 원. 상위 등급인 모데나 등급 같은 경우에는 1억 3,300만 원. 그리고 최상위 등급인 트로페오 등급은 1억 6,900만 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양한 차량들 시승을 많이 해보면서 느낀 게 트로페오만 봐도 그렇게 많이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 마세라티를 이제 많이 소유하셨거나 가격을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 차종들만 봐도 그렇게 급격하게 이제 가격 포지셔닝을 해놨다는 생각이 좀 덜 받는 것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때 작정하고 나온 건 맞는 것 같아요. 르반테가 사실상 현재 22년형 모델 기준으로 모데나 트림이 1억 5천만 원이 조금 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랑 비교한다고 하면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사실상 출고예요. 그렇죠? 차를 사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와서 계약을 한다. 그렇게 되면 옵션 안 넣고 그냥 기본 사양으로. 그러면 대략적인 출고 기간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현재 초도 물량은 2월부터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약 3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현재 이제 사전 계약을 주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초도 물량은 대부분 선점을 하실 텐데
뭐 사실 등급이나 색상에 따라서 운이 좋다고 하면 초도 물량도 노려보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빠르게 연락을 주셔서 계약 체결을 해주시면은 2월부터 출고가 진행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프렉사 모터스 전시장 오면은 현재 이 전시장에서 이 차량은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차량 구매하시면 시승차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승차 운영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현재 이 전시되어 있는 차량도 사실 국내 인증이 된 차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에서 인증이 된 차량을 좀 임시적으로 빌려와서 현재 빨리 고객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2월 출시에 맞춰서 들어오는 물량으로 전시 참여, 시승 참여 그 시기에 아마 준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빠르면 1월, 뭐 아니면은 출고가 시작되는 2월부터는 시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브로가 언급을 했지만 현재 저희가 촬영하는 거 어떻게 보면 급하게 준비가 돼서 좀 네.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옵션이 국내상이랑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전체적인 차량의 디자인 그리고 실내 옵션 구성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시승하기 전에 나는 차를 무조건 봐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프렉사 모터스 이 일산전시장 방문하시면 현재의 모델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색깔 되게 이뻐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도 브로와 함께, 나 이거 사실 내년으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준비를 더 빨리 해줘가지고 마세라티의 신형 그레칼레오 모델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빠르면 2차 시승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더 재미있는 차량으로 브로와 아니면 저 혼자 또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